네, 선생님. 김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너무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그 방정환 네, 연구소에서는 우리 네, 방정환 선생에 대한 연구를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학술 포럼도 하고 또 네, 학술지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네. 100개국 참가 방정환 세계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네, 멋진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꿈을 이루기 위한 네, 백인 릴레이 초대석을 네.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아, 번째 네.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아찔하죠. 제가, 제가 김경이라서 하게 된 것 같지가 않고,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번역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건라는 것 정도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벅찬데요? 멋지네요. 어, 감사합니다. 바로 쌤 이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동화책을 너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첫 네, 번째로 그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또는 아스트리드 링그렌이라는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멋지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오! 뵌 적이 오늘 없어요.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뭐 선생님 일일 뭐 그러지 초대석. 않아도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너무 많이 하고 싶지만 우선 10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께서 이 사자왕 형제 모험을 네. 어떻게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생각만 해도 단순한 질문인가요? 네. 아니.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다시 이제 되살리게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그 1981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1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갔다가 도착해서 시차 적응할 새 없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제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얼른 그 대출증을 만들었죠. 그리고 처음 대출한 책이 이 사자왕 형제의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스웨덴 책을 잘 모르니까, 아동문학을 모르니까 그 사서한테 갔죠. 가서 나는 어린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스웨덴 어린이 작품은, 스웨덴 아동문학 작품은 닐스의 모험밖에 모른다. 어, 그 밖에 뭐를 내가 읽으면 좋을까 하고 물었더니 단숨에 저를 데리고 가서 서가를 데리고 가더니 뽑아주면서 이 책을 자기는 아주 강력히 권한다고 그러면서 음, 뽑아준 게 바로 이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었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 어쩌다가 그 옛날이었을 텐데 스웨덴에 그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몇 다 년도, 몇 년도쯤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벌써 딱 40년 전이네요. 어, 198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네.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번역한 거 외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아울러 좀 듣고 싶네요. 네. 뭐 앞쪽을 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제가 1년 동안 스웨덴에서 유학할 수 있는 이제 장학금을 받게 돼서 어, 스웨덴을 가서 이제 제가 공부하게 된 곳은 그 스톡홀름 대학교 안에 있는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스쿨. 그러니까 우리 요즘 국제대학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던 일이 신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 이제 공부하는 외에 제가 이제 더 하게 되는 일이 그 외신 기자 클럽의 멤버로서 이제 무슨 그 당시 유명하던 그 스웨덴의 팝 그룹
아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뭐 미국 와인버거 국무장관 부부가 스웨덴에 왔다 그러면 같이 동행 취재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을 같이 하고 또 무슨 노벨상 시상식장 이런 데도 초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으로는 굉장히 근사한 경험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도서관에서 만난 사자왕 형제의 모험 그걸 뛰어넘는 경험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그날 밤 책 읽고 나서 정말 그 벅찬 마음을 제가 혼자서 가누질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사한 책을 나만 볼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라도 읽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막 그날 밤부터 앉아가지고 대학 노트에다가 막 이제 일단 옮겨 썼던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때 선생님께서 그 느꼈던 그 강렬한 그 감동, 네. 그때 그 감동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번역판이 생명을 유지해 오는 것 같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그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사자왕 형제 모험의 한 대목을 제가 네. 한번 읽고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형은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 형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채 대답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그렇게 끔찍한 일이 어딨어. 10살도 채 되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 나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스코르판, 그건 별로 끔찍한 일이 아니야. 죽은 뒤에 넌 굉장히 신나는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요나단 형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땅속에 누워서 묻혀있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이란 말이야?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땅속에 남는 건 다만 너의 껍데기일 뿐이거든. 진짜 너는 어딘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거야. 요나단 형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야?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난기열라로 가는 거야. 형이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난기열라? 그게 어딘데? 요나단 형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머나먼 별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유, 낭독 실력이 좀 별로였죠, 선생님? 아니, 너무 좋고요. 제가 네. 읽었을 때 그 감동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곧 죽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동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동적으로 다독거려 줄 수 있는 형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하고 좋죠. 네. 네. 사실은 제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도 이제 저도 동화를 쓰는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네. 조금 특이한 게 네. 동생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이것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도 하나의 그 의도된 하나의 네. 그 전략이 있었을까? 어떤 의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동생의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아, 저는 사실 그냥 작품에 퉁퉁 들어가지고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요나탄 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아주 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위 우수한 그런 어린이죠. 그런데 비해서 동생 칼은 너무 병약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노상 자기 침대에
벗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힘든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러니까 죽음의 그 두려움을 절실하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난기열라로 가서 어려움도 겪고 즐거움도 경험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이 성장을 하죠. 그죠?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형을 찾아서 나서고, 실제로 형이 뭐 탱일이라든가 이런 독재자 폭군들을 무찌르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용기 있는 소년으로 이름값하는, 사자왕이라는 이름을 값하는 그런 정말 멋진 인물로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요나탄보다는 그 동생 칼의 시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독자들한테도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닐까요? 네. 네. 저도 제가 선생님 쌍둥이 엄마인데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지금 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엄마가 볼 때는 너무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떳떳하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예쁜데. 네.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네. 항상 뭔가 나는 자존감이 약해. 음, 또는 나는 잘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뭔가 자기 부족한 점을 늘 걱정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의 이런 입장은 네. 조금 더 이 칼이 조금 더 대변해 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더 절실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이런 시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그래요. 선생님 번역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번역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저도 풍덩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었던 기억이 이제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조카가 생일이 돼가지고 또 선물해주고 또 사가지고 꽂아두면 또 아는 친구가 또 나타나가지고 동화를 쓴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선물해주고 이렇게 해서 네. 한 10권 정도 이렇게 샀던 거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아주 1등 팬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저도 그런 식이어가지고 제 네, 책꽂이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잘 없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몇 번 개정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초판 나온 작품도 좀 갖고 있고 싶은데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그걸 아쉬워했더니 제 친구가 어디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구해줬어요. 이거 어디 갔니? 이게 맨 처음 나온 게 오, 이렇게 어머 선생님 그게 토박이 이렇게 나왔. 초판본이에요? 네, 이게 초판본이. 어머 그게 그 저한테는 없었는데 80 몇 년도죠? 83년. 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맞아요,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제 선생님 보셨죠?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 지금 가지고 네네. 나오신 이 저도 이 책은 책. 꼭 있으신 건데 이런 네네. 식으로 어? 나왔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랬어요? 내용은 물론 네네. 똑같고요. 이거 몇 년 전에 알라딘에서 아마 따로 특별판을 만들었대요. 그것도 어, 한 권도 아니야. 색깔을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는 칼, 하나는 어, 요나탄. 주제로 아주 똑같은 책인데 표지를 다르게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도 김경희 만들었어요. 번역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물론 제 거예요. 속은 똑같아. 오, 표지 디자인만 다른 거예요. 오, 멋지네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뭔가 행복해요.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변화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크거든요. 음, 그런데 스웨덴은 한 수 더 뜹니다. 그래요? 좀 보여드려요. 네네. 어머, 선생님이 자료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 어,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제 서가를 뒤져서 지금 더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잠깐 데이트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게 초기에 제가 쪽- 80년도에 갔을 때는 이런 표지였어요. 그게 그러면 그때 당시 80년도 때 나온 그렇죠. 스웨덴 본 초판은 그렇죠. 아니고. 네. 근데 사실 네네. 그 당시엔 제가 막 스웨덴을 도착한 직후기 때문에 이걸 직접 읽을 방법은 없었어요. 음, 스웨덴어인데 뭐.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읽기는 했는데 그 후에 네. 이제 거기 그 벚나무 골짜기를 표현한 것 그런 같네요. 그죠?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 어. 저도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무슨 책이 나왔게? 이게 어머, 이것도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에요. 이거 어머, 보이세요? 그래요? 어머, 좀 약간 포스터 모던한데요? 속은 보면 더 모던하지. 어, 사이즈도 물론 엄청 크고요. 그림이 어디 갔냐? 활짝 펴서, 어머, 이런 식이에요. 이건 무슨 장면이죠, 선생님? 네? 잎사귀 이 장면이라면 제가 상상이 볼게요. 쉽게 안 돼서 혹시 하얀 비둘기가 나타난 그왜 장면? 오르바르가 숨어 있는 그 저 동굴. 동굴 골짜기를 오, 지금 가고 있는 데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암흑으로 가득찼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음, 굉장히 모던하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전혀 굉장히 진짜 섬찟한 네,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것 네, 같네요. 음. 아주 그러니까 이 말 타고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다. 와, 역동적이다. 네, 음,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전혀 다른 책이고 표지도 지금 뭐 이거는 질감을 느끼실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헝겊 그러니까 근데 마가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조금 어떻게 아, 가운데 카메라 쪽. 오, 네네네. 네.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지금 질감이 천이에요. 천으로 한꺼번에 오, 끼워갖고 그러니까 책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야, 어머, 네. 그러네요. 거의 약간 초기 A4보다 작은 크기인가요? A4보다 크죠. A4 어, 제가 한번 대볼게요. A4 아, 내가 괜히 궁금해가지고 또 선생님 어, 그러니까 번거롭게.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좋아하는 팬들이 소장본으로 갖고 싶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왜 어렸을 때 그 저 즐길 수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게 이제 어른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굉장히 많은 그 과거의 사자왕 형제 음, 모험 팬들이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즐겨 음, 찾는다는 그런 책인데 이거 책 막 나왔을 때 제가 스웨덴에 있었거든요. 어, 음, 2년 전? 3년 전 같다. 네네. 그랬더니 그때 그 아스트리드 링그렌 증손자가 이게 막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진짜 무거운데 여행할 때 이거 책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껴안고 왔어. 아우, 오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웨덴 사람들의 그 아스트리드 링그렌에 대한 사랑, 이 사조왕 형제의 모험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저는 그 음, 느꼈어요 그때. 네, 그러네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많고, 조금 이제 조금 자르고, 이제 네, 번역의 문제를 결국은 또 다시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번역하실 때 가장 그, 뭐랄까요? 네. 힘들게 번역했다고 하는 이런 기억이 있다면요? 아 이름이요. 아, 고유명사. 그러니까 뭐 낭길리마, 음, 낭기열라, 뭐뭐저그 불 뿜는 괴물용 카틀라. 또 그 골짜기 이름이 뭐 과거의 산, 과거의 강,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의 산이나 과거의 강 같은 것들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옮겨서 다시 표현을 해줘도 좋은데 카름, 캬틀라, 오르바르 이런 그 이름들은 나름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어감이 주는 왜 그 음, 언어권에선 충분히 뭔가 이렇게 그 이름만으로 이렇게 확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전하나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강 같은 것도 그냥 원어 그대로 그걸 써줘야 되나 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 흐름상 과거의 산이나 과거의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사실은 빨리 그 이야기의 흐름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는 그렇게 우리말로 옮기고 어떤 고유명사들은 뭐 탱일 무슨 뭐 난길리마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대로 두고 뭐 이제 그런 거 할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게 근데 궁금했어요. 네, 그 린그랜지 진짜 언어의 마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도 허투루 붙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언어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맛있죠, 작품이. 근데 여튼 이렇게 이 정도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뭐. 아, 그러니까 선생님, 네, 뭐 들장미 골짜기, 네, 뭐 벚나무 골짜기 이런 것이 네,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그러면 네, 이제 난기열라 난길리마는 원어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과거의 산 과거의 강은 또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조금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면 네. 난기열라, 난길리마도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산, 과거의 강으로 아차 하고 번역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아닐 번역? 것 아,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리고 그대로. 예,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과거에 뭐 하는 식으로 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음, 그냥 난기열라와 난길리마도 왜 어떤 같은 어감인데 좀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옮겼을 때 그런 식으로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네. 사자왕 형제 모험이 이 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뭐라 그럴까? 그 사실은 저는 뭐 어렸을 때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이런 걸 좋아했지 무슨 뭐 음, 모험 뭐 무슨 기사단 이야기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권 그 번역 그 책 보면은 표지가 막 불 뿜는 용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만약 스스로 고르라고 했더라면 절대로 손이 안 갔을 그런 작품이었어요. 작품 내용과 그 가치를 잘 아는 사서가 권했으니까 보게 된 거고, 보고 나니까 막 확 빠져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을 제가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요나탄하고 그 칼도 굉장히 어떤 의미로 대조되는 두 음, 형제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무슨 요나탄과 그 오르바르 같은 정의의 사나이 응?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탱일이나 뭐 배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인물들이 있고, 또 뭐 굉장히 아름다운 벚나무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들장미 골짜기 같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자칫 왜 이렇게 너무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그게 사실은 좀 식상하기도 싫고 너무 음, 뻔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린그레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반죽을 해서 그 자체가 너무나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막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하게 이게 확 음, 빨아들게 하는지, 음, 그게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뭐 읽을 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서 읽은 건데, 저는 뭐 번역도 했어야 되고 또 이게 뭐 개정판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보게 될 일이 여러 번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이걸 다시 본다는 게 그렇게 쉽게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어, 저도 그래요. 저도 몇 번씩이나 이제 봤는데, 네, 사실 그 어떤 그 아주 악당이 나오고, 네, 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선악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대결하는 양상이 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흐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이 네. 칼은 그 선의 세력, 악의 세력하고 초월해 있는 네. 초월해서 그 네. 형과의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어떤 그것을 초월한 네. 어떤 그 휴먼이랄까요? 네. 정말 그 우정 그리고 정말 자기가 용기를 가져서 형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하는 또 형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그런 절실함 그런 것들이 이런 도시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한 그런 저력이 아니었을까. 네. 어, 저도 이제 읽으면서 뭐 악당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칼만 무사히 네. 안전했으면 네. 그런 그 간절한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힘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각자 자기가 그 겪는 그 고통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게 이제 광주 사태 직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그냥 뭐 그림이 그리로 가서 이제 콱 박혀버린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읽는다면은 글쎄 어떤 어려움에 이제 대입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맞는 그런 그렇죠. 어, 스토리였고요. 사실 뭐 그런 게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 용기의 문제라든가 뭐 억압되는 곳 이제 지독한 억압이 있다면 또 치열하게 갈구하는 자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 삶이나 뭐 문학에서의 어떤 뭐 영원한 주제 화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음, 아이들 책에서 이렇게 픽진하게 잘 살려낸다는 게 음. 저는 사실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 원래 동화잖아. 아이들 책을 가지고 제가 그게 몇 살입니까? 20대 중반인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글쎄 밤새 그냥 읽고는 막 그 감흥을 견디지를 못해서 야 이거 저 조카라도 보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그 음. 막 적어 내려갔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정말 린그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쎄 결국은 만나달라고 음. 애걸복걸하는 편지를 써서 결국은 만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맞아요. 참, 선생님 그 머릿말이 보니까 네. 1982년 1월이던가요? 그때 아, 린드그렌 할머니 만났던 얘기가 적혀 있던데 네. 조금 자세히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오, 그, 그 벌써 또 뒷이야기야. 어, 그게 그때 이제,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린드그렌 첫 인상?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왠지 왜 이렇게 멀고, 이렇게 어렵고, 뭐 이제 이럴 거라고 이제 막연히 상상을 하고 갔잖아요. 뭐, 그냥 머리가 좀 더 이렇게 뭐 갈색, 금빛 나는 갈색의 뭐 서양 할머니일 뿐이지, 음, 할머니예요. 그 당시 어, 74세셨거든요. 뭐 너무나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아유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와서 처음 만났는데 어쩜 이렇게 익숙하고 이렇게 마음이 끌리냐고 그러면서 뭐 한국에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든지 들려주라고 음, 그러는데 아 그냥 그 한 번 포옹으로 그냥 저는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사자왕 형제 모음이 린드그렌 작품으로서는 한국의 지금 첫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때까지 아무튼 그런 이름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 말괄량이 삐삐 저자시잖아요. 작가신데 네네. 말괄량이 삐삐는 아는데 아스트리드 링그렌은 아무도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창비해서 내기로 하고 원고랑 줄 때 편지를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이 그분이냐고. 작품과 작가가 분리된 채로. 그렇죠. 아, 삐삐를 음, 탄생시킨 분이 같은 음,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저도 말괄량 삐삐 알았거든요. 알고 갔는데도 가서 깜짝 놀랐죠. 음.
네. 하여튼 선생님으로 인해서 또 이 사정 형제 모임을 제가 만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만나고 또 청소년이 만나고 또 그 청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그 네. 어른이 또 읽고 또 그 어른이 또 자녀에게 또 사서 권해주고 이런 네. 역사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그 동생이 형을 이제 이렇게 업고 다시 네. 이제 난길리마로 이제 가잖아요. 난길라에서 그 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그 선생님은 해석을 하셨는지. 저는 제가 좀 초딩 같은 그 마인드셋인가. 왜, 저는 그러니까 왜 죽음을 다뤘느냐라든가, 왜 뭐 자살을 뭐 너무 미화하지 않았느냐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 속으로 그냥 들어갔었고, 사실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린그렌이 책이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6, 70개국에서 다 번역돼 나오고 그 작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작품보다도 수많은 그 감사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죽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그러니까 가깝다는 뜻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들이 죽음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어린이들은 본인이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족, 친구, 아니면 애완동물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도 아마 읽으셨을 성냥팔이 소녀, 네, 네. 폴란다 소에게 그럼요. 다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예요. 음, 심지어는 안델센 동화 한 6분의 5는 다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을 왜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죽음 얘기를 굳이 하느냐라고 이제 그 우려들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자살 이렇게 그 이해를 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 과연 자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전태일 이 얘기 꺼내도 되나? 어떠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전태일 열사 하면서 책 만들어서 읽혀주시고 여러 가지 기념 활동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인물 이야기도 그럼 많이 왜 들어주죠. 자살 이야기 하느냐고 그러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게 자살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정말 고약한 그 음, 접근법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작품을 린그렌 할머니가 쓰시게 된 게 당신 손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걸 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는 땅속에 묻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음. 자기 손자뿐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럼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심 끝에 쓰신 책이고, 음, 그리고 사실은 그 린드그렌 저 동상이 있거든요. 동상에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계시는데 그게 사장 형제 모험 책이에요. 딱 음, 어느 페이지를 펴고 있느냐? 맨 마지막. 어, 왜냐하면 거기에 그 페이지를 다 똑같이 저기 동상에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맨 끝에 그 있는 마지막 문장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아, 난길리마. 형, 보여. 난길리마의 햇살이 보여. 그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네,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이 여러 네, 가지로 지금 숙제를 주고 늘 화두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메시지. 그리고 어떤 별은 일찍 와서 조금 더 빨리 가잖아요. 네, 그죠?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뭐 일어나는 여러 그 어떤 네, 위기의 상황들 또는 정말 위태한 네, 이런 조건들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일찍 또 다른 나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린드그렌 생은 이 세계가 네, 단절된 것이 아니고 네, 계속 이어지는
어떤 순환. 저는 이제 난길리마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야 뭐 어린이들 각자의 그 뭐 눈높이나 생각대로 이제 네네.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그 이제 이 사자형 형제 모험이 나오고 나서 하도 이제 많은 어린이들의 걱정은 자살을 걱정을 한 게 아니고, 네네. 아니 근데 사자형 형제가 같이 남길리마로 가게 돼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좋대. 왜냐면 어린이들이 맞아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 뭐 이런 거보다는 음, 그 헤어져야 한다는 거, 외롭게 혼자 남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그런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음, 그렇게 좋아하는 형제가 같이 가서 너무 좋은데, 단지 이 아이들이 걱정했던 건, 어머, 그 무서운 폭군 탱일이 거기에 죽어서 지금 그리로 갔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불꽃용 캐터라, 걔도 카트. 거기 가면 어떻게? 이런 걸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나중에 그 린그렌이 아이들한테 원래 이 사자형 형제 이야기가 주는 어떤 상상의 세계, 모험과 상상의 그 좋은 그런 꿈은 깨지 않으면서 걱정을 음, 덜어주려고 그 음, 사자형 형제 그 요나탄과 칼이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발표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우린 여기서 말도 타고 같이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음, 그 저기 얘기 들었는데 그 탱일 이런 애들은 다른 나라,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저기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다른 나라로 갔고, 그 왜 어, 먹는 용 거기도 어디 다른 별나라로 갔대. 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제 이런 글을 발표할 정도로 어,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린그렌이 이 작품을 쓰면서는 너무 조심스러우셔서, 그러니까 그랬을 것 위로와 같아요. 희망을 주려는 작품인데 행여라도 또 다른 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지 고민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링그렌 성전, 우리가 이제 네네. 외롭지 않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 한 중에서 대목 읽어주시죠, 선생님? 그 부분 하나 읽어볼까요? 어, 네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스트리드 링그렌은 작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원고지 앞에서 일종의 공포를 느꼈다. 작가들이 흔히 겪는 슬럼프와는 전혀 달랐다. 소설의 결말에서 죽어가는 형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아이를 그려내는 것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와 씨름한 것이다.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동생 스코르판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이 명확하게 전달이 될까? 너무 많은 어린이가 이 장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의 재미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런 오해나 걱정이 없게 어떻게 해주나, 이 고민을 너무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이제 걱정을 음, 할 때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럴 때 쥐어주는 책이 이 사장 형제 모험이라고 아, 합니다. 이걸 보면 그러면은 대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해서 음, 많은 의사들로부터도 추천받는 책이라고 음, 들었는데요. 그게 어쨌든 당신 손자, 처음에 음, 꿈을 두려워하던 손자한테 읽어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내가 별 걱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 하더라. 그러면서 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린이들의 걱정이 아니고요. 아, 어른들의 걱정이. 어, 이게 그러니까 상상과 작품을 이렇게 그 자체로 못 받아들이고 막 이리저리 굳이 말하자면 그거 자살이잖아. 뭐 이제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감히 자살 얘기를 여기서 네, 들고 나왔을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아, 네. 우리 사실 이 주제 한 가지만 해도 한 시간 네. 정도 이상 나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보통 이제 그 작가들은 저는 이제 그 마지막을 읽으면서 난길리마 이야기는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사실 기대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그러셨구나.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작가들이 다음 후속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약간 트릭을 이제 쓰고 이제 마무리 짓기도 하죠. 선생님 생각할 때는 린드그렌이 네.
그 자체로 완결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여라도 난길리마 이야기를 쓰실 생각이 조금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글쎄요. 저는 시도하신 경우는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따로 선생님과 나눈 적도 없지만 저는 음. 이 이야기 자체로 충분히 뭘 더 바래?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굳이 자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해피엔딩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나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두 형제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같이 갔어요.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해피엔딩이지. 맞아요. 아니, 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아니면 스톡홀름에서, 아니면 어디, 뉴욕? 어딘가에서 꼭 20분간을 살아있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 음. 그러니까 왜 작품, 문학과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아. 갈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논란을 만들어낼까? 저는 그게 늘 아. 사실 거꾸로 궁금하기는 한데, 저는 뭐 따로 이게 무슨 시퀄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필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더 읽고 네. 싶어서. 자, 네. 그러면 우리 칼은 굉장히 그 처음에 난길라로 올 때는 형하고 네. 동생하고 따로 이렇게 왔지만 이제 네. 난길리마로 갈 때는 네. 둘이 같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칼은 그 굉장히 무서움증이 많았지만 이제 아주 맞아요. 용기 네. 있는 그런 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난길리마에 가서도 아주 멋진 정말 사자왕 형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선생님 너무 아쉽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말 100개국 참가하는 방정환 세계학술 포럼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한 2분 정도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조금 도와주실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연나면. 아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웨덴에 아스트리드 링그렌이 있다면 한국에는 진짜 우리 방정환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 당연히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평생 하고자 했던 어린이 사랑의 여튼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뭔가 해야 한다면 마땅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는 사실은 제가 아직 뭐 깊이 생각해 본 문제는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인 무슨 제안을 드릴 수 있거나 그렇게 일 준비는 저는 아직은 안 돼 있는데, 방정환 연구사와 뭔가 여튼 큰 그림을 그리고 뭘 해 나가신 과정에 제가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뭔가 저도 힘이 될 어,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네.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어? 뭐냐면 그 네. 스웨덴의 그 아스트리드 네. 린드그렌의 어떤 네. 그 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한 어린이 해방, 네. 어린이에 대한 어떤 자유 정신 이런 것들이 방정환 선생의 있던 사상하고 음. 굉장히 뭐랄까요, 맥락이 아, 정말 그럼요. 닮았고 네, 맞아요. 정말 두 분에 대한 그 네.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분을 같이 견줄 수 있는 한국의 방종환이 있다면 네. 스웨덴에서는 아스트리 린드그렌이 이제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어떤 어린이 해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네. 어린이들을 정말 아꼈던 네. 그런 진정한 뭐랄까요? 그냥 보호의 차원이 아니고 네. 정말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떤 그 해방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시 그 같은 통한다고 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음. 선생님. 거기 저기,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물꼬를 찾아 나가면 네. 선생님 역할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게를 져야 될지, 삽질을 해야 될지는 잘 네네.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네.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왜 강정원 선생님도 어린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 네네. 형태로 하셨잖아요. 그 당시 저기 아시다시피 윈 그랜도 아이들을 왜 때리냐고 체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스웨덴이 세계 그러니까 최초의 그 체벌 금지 국가가 되게 하는 것도 네네. 윈 그랜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뭐 진작부터 거기 어린이들을 위한 낙원 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것들 그렇게 오늘날의 스웨덴 어린이들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 링그렌 선생님이.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그쵸? 어, 선생님도 어, 미처 모르셨죠? 문득 그러네요. 린드그렌의 이런 그 어린이를 위한 활동하고 네, 방정환이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네,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좀 견줘보면 네,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지점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네. 인터뷰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웠죠. 왜냐하면 제 삶에서 굉장히 그 정말 갑자기 어떤 핵폭발 같은 게 일어났던 그 행복한 1981년 그 시절을 막 선생님이 제가 다시 돌이켜보게 해주셨잖아요. 네. 언제 다시 돌아가도 행복하고 기쁜 그 정말 멋진 추억입니다. 그래서 아,